네, 제가 또 이제 살을 쫙 빼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한 18kg를 뺐어요. 근데, 막, 안 먹고 뺀 건 아니고, 음식의 양을 좀 많이 줄여서, 위를 줄였어요. 줄이고, 뭐, 운동을 하긴 했는데, 이제 원체 이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운동하는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7, 8, 9, 10, 11, 12월까지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18kg를 뺐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달 몸무게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빼면은 이제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8kg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고 뺀 건 아니에요. 야식만 안 먹었고 그리고 뭐 빵이랑 과자 충분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치만 이제 그 빵만으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고 과자를 많이 먹지 않았고 과자는 정말로 이제 간식으로 요기만 했었고 빵이랑 떡도 다 먹었어요. 근데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양을 줄여서 위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고 옷을 입어도 옷빨도 잘 받고 이제 모든 질병은 비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혈당을 재봤는데 이제 80에서 90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혈압도 이제 높았는데 이제 그게 뭐 혈압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혈압약을 조금 끊을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뭐 120까지는 떨어지진 않았고 130에서 14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고혈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혈압약을 이제 제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용량을 확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약을 다 먹으면 이제 완전히 끊겠죠. 그리고 이제 약을 끊을 때쯤에는 이제 근력, 이렇게 등척성 운동, 혈압을 가장 낮춰주는 거는 등척석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서서히 해서 이제 이거를 또 혈압을 또 조금 더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암이라던가 어떤 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의료에 관한 얘기를 이제 여러 챕터에 진행을 하면서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무당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치매와 암이거든. 자, 치매 같은 경우는 사주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치매가 되는 사주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일단은 먼저 급한 게 암이에요. 자, 그래서 타이틀을 암과 사주로 잡을까, 뭐로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뭐 그냥 딱 눈에 띄는 거, 암에 잘 걸리는 사주,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체온이 높거나, 그죠? 또 가족력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체온이 높으면 좀 암세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성이 되더라도 이제 T세포, 이제 면역 세포들이 죽여서 이제 체온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걸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 습관, 스트레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게 그럼 사주에선 우리가 무당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가족력이 핵심이에요. 이 가족력이 뭐예요? 질병의 유무, 이 가족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 무당들은 어떻게 보냐면, 약간 산소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명하는 집안들이 분명히 있어요. 단명하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굿하거나 이제 조상님들 풀어드릴 때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암도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가족력이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적인, 무당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산소, 그러니까 조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암이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정의 어떤 우대에서 선대의 어떤 죄악, 우리가 얘기하는 벌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자손들이 집안 암이 걸린다거나 풍비박산 나거나 거의 절멸 수준의 어떤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그거 우리 무당들이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암과 우리가 보는 암이 조금은 약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암에 잘 걸리는 집안들이 뭐냐. 자, 첫 번째, 공줄이 끊어진 집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명을 모신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종교성을 갖고 있었던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끊기거나, 이제 제사는요,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낸다고 벌전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산소에 탈이 나서 정말 척박한 땅이라든지 정말 문제가 되는 땅, 흉터라 그러잖아요. 악터에 들어가신 영가들은 그 자손들을 다 쳐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세 가지다. 자, 그래서 이 공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선대 대대로 이게 정말로 종교에 심취하시고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고을고을 마을마다 선앙당이며 마을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걸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몰라서 그렇지 현대에도 이렇게 대대로 이런 마을 사당을 물려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네 이 조선 팔도에 내가 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뭐 몇백 군데예요. 대대로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근데 현대에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줄을 이어 내려오던 집안에서 이 공줄이 끊겼어요. 끊겨서 이제 이 집안의 자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당이라는 거는 그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의 신명, 우리가 얘기하는 부군님들, 도당님들을 섬기던 일반인이 이 동네 이 고을을 관할하던 신령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은 무당이 아니에요. 점도 볼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자기네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조상 대대로 마을의 신을, 이 고을의 이 도당의 이 읍내의 신을 섬기던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그게 다 끊겼어요. 자, 서울에는 이제 남묘라고 해서 이제 명나라 때 세운 이제 관성제군 관우 장군님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에도 있고 그 전국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신면 최영 장군님, 뭐 임경업, 뭐 을지문덕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나라의 구국 영웅들을 모셔놓은 사당들이 많았어요. 그 사당을 관리하던 일반인들이 있었고 무당들이 거기에 가서, 전주에도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점을 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귀감이 좀 발달하시는데, 그러니까 딱 온갖 이제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그 사람의 촉이란 게 이렇게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당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하이 퀄리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무당 뺨치게 그러니까 사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정말 수백의 사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시던 그런 공줄이 끊겼어. 그러니까 그런 집안, 그리고 혹은 집안에 예전에 이제 불사를 일으켰고 이제 절을 세울 정도 이렇게 막 공양을 제대로 하고,
그런 어떤 섬기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스님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그 고을마다 그 고을을 관장하는 만신이 있었어. 지금 그 동네마다 이제 무당이 이제 있지만 예전에는 고을마다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이렇게 그 전담하는 무당이 있었거든요. 다 먹고 살았죠. 왜냐면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각 고을마다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고루고루 분포를 했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이 무당이 그 고을 사람들이 책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돈을 잘 벌었지. 그래서 그 각 고을에 있던 무당들은 그 양반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줬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구슬한다 그러면 양반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 굿이라던가 그 개인의 굿 혹은 이제 신내림 받을 때 신제자가 들어오면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또 양반네들이 또 돈을 줘서 그 무당을 구슬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역사와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 이제 더 이상 공줄이 끊겨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집안 밑에서 자손들이 이제 단명하는 이제 옛날에 이제 단명이라는 뭐예요?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암 걸려서 급사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주당을 맞아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유전 가족력, 그러니까 우리 무당에서 얘기하는 가문의 내력을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암이 잘 딱 나타나는 또 이제 다른 우리가 사주 명리로 봤을 때 한쪽 기운이 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얘기하잖아. 나는 수기운이 많어. 나는 목기운이 많어. 나는 화기운이 많어. 이런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냐면 사주라는 건 이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이렇게 뭐 한두 가지는 빠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두 가지는 조금 이렇게 두 가지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사주 오행이 한 가지나 아니 두 가지 속성에 의해서 딱 결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에 걸린다거나 주당을 맞는다거나 급사 혹은 교통사고를 맞아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갔는데 조상의 공덕이 있는데 공덕이 끊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상님들이 대대로 마을 신령님을 섬겼다는 거거든. 그 섬겼다는 이유가 있어. 그 집안에. 집안의 어르신들이 혹은 양반네들이 마을 고을에 있는 사당에서 제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의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왜냐면 운이란 건 바뀌니까요. 내 사주가 한 가지 기운으로 두 가지 기운으로 과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극하는 기운이 나를 치는 기운이 딱 들어오면 나는 수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화기운이 딱 대운에서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대운에서 탁 쳐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끊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은 뭐냐? 다음 편은 이제 무당들은 암 환자를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느냐에 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올려드릴 텐데요. 전국에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어떤 종류의 질환이든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정말 극도의 말기암 환자가 아니시라면 뭐 내가 당뇨가 심하다 뭐 하다면 일단은 여러분 먹는 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먹는 거
이 식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렇다고 약초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찔끔 먹어줘야 돼요. 저는 채식을 좋아하지만 고기도 먹어요. 근데 고기를 좀 많이 안 먹으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오히려 건강 때문에 고기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몇 끼마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추후로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질환에 정말 말기암이신 분들은 빼놓고 어떤 극심한 경우의 병이라도 먹을 거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편 바로 또 이어드릴게요. 그리고 전국에 아프신 분들 아프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